예, 조금 전에 제가 왜 유가 얘기했냐면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유가를 내리려고 계속해서 이제 목을 조르니까 사우디나 오펙들도 한번 이제 고개를 한번 들이받으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가를 포함해서 또 글로벌 뉴욕 시장 움직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한입니다. 뉴욕 증시가 쭉 상승 행진을 해오다가 간밤에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예. 어떤 요인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다고 언론에 전해지고요.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S&P 500이 어제까지 8연속 올라가면서 2017년 이후 2년 만에 최저한 기간이었는데요. 결국 9일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다우지수는 보잉이 오늘도 내려가는 것을 주도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이후 지금 처음으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물론 조사 집계마다 약간 다르지만 어쨌건 마이너스 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팩트셋 기준을 보면 4.3%까지 나오고 있고요. 이 팩트셋은 2분기에도 제로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닝 가이던스가 조금씩 하향하면 2분기에도 마이너스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바로 이런 것이 어닝의 기업 실적이 2분기 연속 하락을 빗대어서 어닝 리세션, 실적 침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이것이 모건 스탠을 비롯한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실적 시즌이 막 개막되니까 이제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고점에 이르는 시장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주가에 마이너스 요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드디어 그 EU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계기는 WTO 세계 무역기구에서 유럽의 에어버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버스가 불법 보조금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 대표부터 그거 봐라 하면서 바로 11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대해서 EU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EU에서도 우리도 바로 보복 관세를 하겠다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해결되는 듯 했더니 이제는 전선이 EU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성이 있겠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타자는 EU 아니면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 오늘 발목을 잡은 것 분명히 두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종목군별로 보면 어제도 좀 자세히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주에 대한 논란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와 또 비메모리에 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수 전반적으로 한 1% 이상이 떨어졌고요. 오늘은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대부분 주가가 조정폭이 컸습니다. 다만 이러면서 보여드리다시피 워낙 반도체 지수 자체가 올해 한 25%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정고점 확실히 넘어진 상태에서의 차익 매물로 이해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보잉이 이틀 연속 다우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어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늘 새벽에는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내렸고요. 이번 주에 새로운 어떤 서비스, 소위 디즈니 플러스라고 해서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디즈니에 대해서 잇따라서 어떤 목표 주가 상향, 투자 의견 상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디즈니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엔드게임이 이번 4월 26일 날 미국 시간 기준으로 개봉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역사상 최대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디즈니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어제 시장에 좀 부담이 된 요인 가운데 일부였다고 하는데 그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IMF 얘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어제 밤에 나왔죠. 일본 뉴스에서 우리나라 많이 다루고 있더만요. IMF가 글로벌 경제 전망 자체를 큰 틀에서 내렸습니다. 금년 1월 한 두 달마다 나오는데요. 금년 1월 대비 조금씩 하향했는데요. 그나마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은 그나마 하락세를 멈추거나 지역별로는 올리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그림 하나 제부적인 것입니다. 이건 그림 자체가 IMF에서 발표한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글로벌 경제는 올해는 3.3으로 좀 내리고요. 내년 3.6인데 그 변함이 없습니다. 선진국은 약간 좀 낮아지는 상태에서 조금 내린 상태, 이머징 마켓은 큰 차이 별로 없습니다. 4.4 올해, 내년은 4.8% 전망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한 달 전 대비 3.5에서 3.4로 낮췄고요. 내년에 똑같습니다.
이거를 연도별로 보면 늘 얘기 나오는 거지만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다만 올해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거의 마지막 고미가 아니냐, 긍정적으로 본다는 전제하에서 올해가 고비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고요. 미국이 흥미롭습니다. 미국은 2달 만에 0.2%포인트 내려서 2.5에서 2.3%로 하향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1, 2월 달에 있었던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라서 공공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문제는 하반기부터 회복을 하면서요. 내년에는 오히려 1.8에서 1.9%로 상향했습니다. 내년을 또 상향시킨 곳이 많지 않은데요. 미국을 상향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월 대비 보면 전 지역 G7 대부분 다 내렸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올린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요즘 중국에 대해서 기대감이 큰 거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주시장도 괜찮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이금 7, 8연속 사는 거 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수인데요. 거기에 일단 중국이 전 선봉을 서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올해 내년 다 2.6, 2.8 거의 똑같이 변함이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큰 틀에서 하향하고 내년에 조금 안정되게 본다는 그 의미를 제가 한번 주시장에서 좀 염두에 두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보이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이 분명히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분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글로벌 분산 투자에서 가장 쉬운 것은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펀드나 ETF, 요즘 ETF가 한국 증권거래소에서도 해외 계좌 없이도 바로 하는 게 꽤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분산 투자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IMF 성장률 얘기했고요. 뉴욕 증시 특징주 또 국내 증시 연관 지을 만한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주식 역시 한 두 번째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얼타 뷰티입니다. 얼타 뷰티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업계 자체가 별로 없는데요. 화장품과 미용 소매 판매 체인입니다. 쉽게 해서 미국의 시카고부터 출발해갖고 미국 전역에 이제 판매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 화장품, 미용 관련 그 제품뿐만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일샵도 있고요, 헤어샵도 있고 화장품, 메이크업샵까지 다 같이 있는 복합 점포인데 상당히 큰 체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가 긍정적 발표한 이후 오히려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목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기 브랜드도 많이 갖고 있고 거기다가 PB 상품이라고 그러죠. 고유 상표의 보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어찌됐건 화장품의 수요가 아무리 경기가 어렵더라도 주는 거는 실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대중적인 것부터 고가 라인까지 꾸준히 갖고 있다는 건 장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2천여 개 주식 중에서 제 눈에서 제가 그렇게 관심 있는 것 중에 살아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LG생활건강인데요. LG생활건강이 바로 그 치약이건 화장품이건 아무리 어렵더라도 쓰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브랜드 파워도 있기 때문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늘 장기 매수 의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항영의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